아우디도 비켜, 레인지로버도 비켜. 나 GLS거든. 네, 오늘 저희가 시승할 차는 메르세데스 벤츠 GLS 580 포매틱입니다. 이름 길기도 하다. 벤츠는요, 기사 쓰다 보면 차 이름만 써도 벌써 한 줄이에요. 아무튼 이 긴 이름을 가진 GLS 580, 줄여서 그냥 그렇게 부를게요. GLS 580 시승을 해볼 텐데요. 방금 계기판에 GL2가 그려져 있네요. 이런 거 좀 GLS로 바꿔주면 안 되나? 자, 그러면 출발해 보겠습니다. 벌써 이 출발하자마자 느껴지는 V8 엔진의 감성. 엔진 정말 부드럽다. 이렇게 가속 페달 슥 가져갈 때 웅 하면서 점점 커지는 V8 엔진의 이 꿀 발라놓은 듯한 부드러움. 그리고 덩치가 이렇게 큰데도 힘이 489마력에 71.3kgm입니다. 지금 공차 중량이 거의 2.7톤이거든요. 2600 몇십 kg이에요. 육중한데도 불구하고 V8 트윈 터보 엔진을 얹어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합류를 하고 나면 시원시원하게 속도를 높여가죠. 그리고 이 차가 실제로 빨라지는 것과 함께 볼륨도 키워가는 그 듣기 좋은 엔진음. 잠깐 달렸지만 벌써 이 풍요로움에 취할 지경입니다. 뭐 세상 부러울 게 없는 느낌? 제가 변속기를 일부러 매뉴얼로 바꾼 다음에 RPM을 좀 올려볼게요. 엔진음을 좀 더 잘 듣기 위해서. 지금 4000rpm입니다. 이게 지금 마이크에 잘 담길지는 모르겠어요. 되게 조용하기 때문에. 근데 지금 제 귀에 듣기에는 정말 듣기 좋은 엔진음이 황홀합니다. 그리고 이 회전 질감이요, 어쩜 이렇게 부드럽죠? 약간 거짓말 보태면 뭐 전기 모터인가 싶을 정도로 부드러워요. 아주 부드럽게 회전하는데 소리는 약간 고동감 있는. 전기 모터라면 그냥 부드럽기만 하고 고동감 따위는 느낄 수 없잖아요. 근데 얘는 피스톤 8개가 위아래로 막 왔다 갔다 하는 이 고동감, 그 와중에 아주 부드럽게. 자, 이 감성 얘기 그만 집어치우고 실제 성능은 어떤지 한번 봅시다. 매뉴얼 모드 3단 시속 90km인데 여기에서 밟으면 제원표상으로 보면 정지 상태에서 시속 100km를 찍는데 5.3초거든요. 일반 승용차들도 5.3초면 꽤 빠른 수준인데 얘는 지금 덩치를 보면 아니 제가 저렇게 튀어나갈 수 있다고? 라고 생각을 하면서 잘 믿기지 않을 수준입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잘 나가요. 게다가 지금 이 엔진에는 48V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도 같이 엮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그 벤츠에서 ISG라고 부르는 인티그레이티드 스타터 제너레이터, 말 그대로 통합된 전문용어로 세르모다라고 하죠. 스타트 모터, 그리고 요걸 반대로 돌리면 발전기가 되니까 이 스타터 제너레이터 통합, 요 ISG가 달려있기 때문에 처음에 초반 가속 시에도 실제 이 엔진의 힘보다 조금 더 시원하게 차를 훅 하고 밀어냅니다. 덕분에 정말 이렇게 큰 차임에도 불구하고 스트레스 없는 가속이 가능하죠. 그리고요, 이게 되게 특이한 게 뭐냐면 시동 걸 때 저희가 작년인가 GL2를 타면서도 느꼈던 건데, 이 보통 내연기관에 달려있는 스타트 모터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내는 ISG가 달려있으니까 시동을 걸 때 마치 전기차 전원 들어온 듯한 느낌으로 엔진이 깨어나죠. 버튼을 딱 누르면 RPM 하늘이 이게 시동 걸린 거예요. 벤츠에 들어가 있는 마일드 하이브리드 시스템 모델들은 이 ISG 기능 가장 자연스럽게 작동합니다. 언제 시동이 꺼졌는지 언제 걸렸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자연스럽게 쳤다 빠졌다를 반복하죠. 방금까지 제가 입에 침이 마르게 감성 타령을 했던 V8 엔진, 이 V8 엔진의 힘을 막 살림을 잘 해서
바퀴에 전달해주는 변속기는 9G 트로닉이 들어가 있죠. 9단 자동 변속기인데 제가 예전에 E클래스 시즌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별 감흥 없습니다. 그냥 9단 자동 변속기예요. 그리고 매뉴얼로 변속을 해보시면 변속 반응이요 그렇게 빠르진 않거든요. 물론 뭐 이 GLS의 성격을 감안했을 때 더 굳이 빠를 필요가 없다고 여겨지긴 합니다만 X7에 들어가 있는 ZF 8단 자동은 엄청 빠르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천천히 달릴 때 변속 충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정말 우주 최고의 변속기인데 얘는 그거에 비하면 변속 속도도 좀 느리고요. 간혹 도심 구간에서 저속으로 달릴 때 간혹 충격도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흠잡을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게 좋은 점수를 주고 싶진 않아요. 아 근데 저희가 불과 얼마 전에 탔던 메르세데스 AMG G63 걔도 내나 똑같은 9단 자동 변속기이긴 해요. 근데 벤츠에서 이름을 다르게 붙였더라고요. 스피드 시프트 TCT인가? 하여튼 좀 다른 이름으로 불러요. 근데 이름을 괜히 다르게 붙인 건 아니더라고요. 실제로 수동으로 변속을 해보면 그래도 좀 AMG라고 변속 속도가 얘보다는 한결 빠르더라고요. 고속도로 빠지기 전에 반자율 주행 한번 써보자. 시속 100으로 설정을 하고 차간 거리도 4단계 중에서 가장 가깝게 설정을 했습니다. 왼쪽으로 치우친 코너죠. 중앙을 잘 유지해주고 있기는 해요. 근데 지금 약간 왼쪽으로 가고 있고 저희가 아까 방금 찍기 전에 카메라 켜기 전에 한번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차선 중앙 유지를 잘 하긴 해요. 근데 아주 중앙을 잘 따라가는 수준까지는 아니고 살짝 어긋나려고 하다가 보정하고 또 어긋나려고 하다가 보정하고 그냥 계속 중앙을 쭉 유지해주는 정도는 아니더군요. 그래서 그냥 업계의 평균 수준. 자 이런 데서 조금 세게 코너를 돌면 차가 얼마나 롤링이 심할까. 아이고 롤링이 있긴 있구나. 지금 컴포트 모드로 살짝 운전대를 감아 돌렸잖아요. 이럴 때 보면 확실히 차의 무게도 느껴지고요. 이 서스펜션이 정말 말랑말랑한 설정이라는 게 진하게 느껴집니다. 방금 차가 약간 기울어지는 것도 모션이 좀 생각했던 것보다 컸거든요. 그런 걸 보면 이 에어 서스펜션이 컴포트 상태일 때 얼마나 말랑말랑한지 이런 게 여실히 느껴집니다. 반면에 그렇게나 말랑말랑한 설정 덕분에 얻을 수 있는 게 있죠. 바로 이 승차감. 이런 차를 타고 달리면 에어 서스펜션이 왜 에어인지 바로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아스팔트와 제 엉덩이 사이에 공기 주머니가 한 요 정도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GLS 580의 휠 22인치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큰 휠을 끼고 있다고 해서 타이어 사이드월이 얇은 것도 아니거든요. 타이어도 커요. 그래서 두꺼운 타이어에 두꺼운 에어 서스펜션. 저 밑에서 이렇게 보면 에어 서스펜션 꿀단지가 이만한 거 들어가 있거든요. 뒤쪽 서스펜션 로어 암도 이만한 두께의 알루미늄으로 딱 달려있고 그런 걸 보면 승차감이 좋을 수밖에 없죠. 지금 제가 이렇게 흔들어 보더라도 롤링이 좀 있잖아요. 근데 이 와중에 제가 스포츠로 바꾸면요 봐봐요. 이게 운전대를 꺾는 거에 따라서 차의 거동이 휙휙 방향을 트는 게 훨씬 더 즉답식으로 바뀌었거든요. 느껴지는 게 컴포트로 바꾸면 좀 동작이 커지겠죠. 모션이 봐봐요. 조금 더 많이 기울어져요. 이 정도면 어렵지 않게 그 두 모드의 차이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금 이따 저희가 오프로드 들어가서 이걸 한번 바꿔볼게요. 이 봄향기, 바람 부럽죠 여러분. 이 SUV를 타는 진정한 맛 요런 데서도 찾을 수 있겠죠. 차가 좀 더러워요. 그죠? 저희가 뭐 대단한 걸 한 게 아니고 그냥 살살 왔는데 진흙탕을 좀 밟았더니 차가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약간 지저분한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 저희가 그동안 많은 SUV들을 타봤지만 이 오프로드를 위해서 태어난 차들은 확실히 이 지능이 좀 묻어도
차가 예쁘거든요. 근데 이 GLS는요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를 보니까 깨끗할 때가 더 예쁘네요. 아무튼 이 GLS 이렇게 딱 놓고 보면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GLC 있죠. 얘의 동생 GLE, GLC니까 동생 이 GLC에다가 빨대를 꽂아서 후 불면 GLS가 될 것 같아요. 이게 재밌는 게요, 세단 라인업을 보더라도 비슷합니다. C클래스랑 S클래스는 되게 비슷해요. 크기만 좀 다른 모델 같고, 가운데 껴있는 E클래스는 C나 S랑 다른 구석이 많아요. 이런 흐름이 SUV 라인업에서도 보이니까 상당히 재밌네요. 그리고 이 GLS만 딱 놓고 봤을 때 보시는 것처럼 다 동글동글하죠. 이런 면 처리도 동글동글하지만 헤드램프도 옆으로 쫙 안 찢어나가고 싹 말아버렸잖아요. 그래서 동글동글하고 뚝뚝 선이 끊기다 보니까 이 GLS만 가까이서 이렇게 보고 있으면 그렇게 큰 차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걸음을 좀 옮겨서 이런 대자연이 아닌 주변에 차가 많은 시내에서 옆에 다른 차들과 딱 놓고 비교해보면 그때는 비로소 GLS가 이렇게나 큰 차였구나 라는 걸 나중에 깨닫게 되죠. 자, 뭐 길거리에서 그동안 쭉 보셨던 것처럼 다 아시는 부분들이에요. 멀티빔 LED 헤드램프 들어가 있어서 밤에 딱 원하는 위치만 하이빔을 쏴줄 수 있고요. 제가 예전에 E클래스 디자인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요 날개들 있잖아요. 그때 제가 뭐라고 했었냐면 이 날개의 끝부분이라도 좀 크롬을 달아주지 이걸 그냥 띡 플라스틱으로 마감해가지고 약간 성의가 없지 않냐 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얘는 GLS S자 돌림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끝에 크롬을 좀 달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벤츠는 좀 크롬을 과감하게 쓴다, 크롬을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얘도 보시면 크롬 쓰임이 상당히 많죠. 흙탕물이 묻어가지고 반짝거림이 좀 줄은 것 같은데 밤에 보면 반짝반짝해요. 막 고급차 같은 느낌 나고. 자, 옆으로 보고 올까요? 자, 옆으로 가보시면 요즘 벤츠가 이 캐릭터 라인 예전처럼 뒤로 이렇게 뚝 떨어뜨리지 않고 뒤까지 그냥 쫙 빼버리죠. 예전에는 밑으로 가면서 이렇게 처지는 걸 가리켜 드로핑 라인이라고 불렀었는데, 요즘은 그거 없애버리고 그냥 뒤로 쫙 빼버립니다. 확실히 옆에서 이렇게 조형미를 보고 있으면 면에 맺히는 빛을 요리하는 것보다 이 덩어리 자체에서 오는 볼륨감 있죠. 이런 걸 좀 더 중요시하는 것 같거든요. 이 철판도 BMW나 아우디처럼 딱딱 접고 접힌 윗면과 옆면의 명암비를 통해서 차가 단단해 보이고 막 날카로워 보이고 이런 것보다 그냥 덩어리 꽝, 거기에다 약간 근육질적인 느낌, 약간 이런 쪽으로 디자인이 다른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튀어 보이진 않는데 은은한 와중에 드러나는 고급스러움, 그런 게 벤츠의 매력이죠. 또 여기 하단에 보시면 스태퍼가 있는데, 이게요 얼마 전에 출시했던 내비게이터 그 링컨 측에서 자랑을 하는 게, 이 스태퍼가 문을 딱 열면 밑에서 이렇게 전동으로 밑 찡 나오거든요. 스태퍼의 넓이도 한 이 정도 되고요. 되게 단단해요. 근데 얘는 이렇게 전동식으로 뻗어나오게 하지 않고 그냥 차량 일체형으로 만들었어요. 이게 문을 열고 타려고 하다 보면 발을 여기 얹잖아요. 그러면 이 면적이 한 요 정도밖에 안 돼가지고 발을 올려놓기도 궁색하고 안 밟고 타기에는 좀 차가 높고 약간 애매해요, 면적이. 그렇다고 이걸 더 밑으로 옆으로 빼기에는 이 주행 중에 손상될 수 있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애매해요. 자, 그리고 뒤로 가서 보시면 요즘 많은 SUV들이 좀 더 스포티하게 보이기 위해서 요 맨 뒤에 있는 고정식 유리를 좁게 만들고 맨 뒤에 D필러를 앞으로 확 눕히죠. 쿠페형 SUV가 아니더라도 이걸 가능하면 좀 눕혀서 지붕도 뒤로 갈수록 떨어지게 만들고 스포티해 보이려고 애를 쓰는데, GLS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꽝! 큰 차!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3열에 앉더라도 바깥을 구경하는데 충분한 시야를 제공해주는 창문이 달려있고요. 머리 공간도 넉넉하더군요. 뒤에서는 벤츠가 만든 대형 SUV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다른 벤츠에서 본 듯한 리어램프. 벤츠가 이 페이크 머플러 자주 쓰잖아요. 근데 얘는 580 V8 엔진이 들어가 있는 좀 상위 트림이다 보니 그래도 페이크 머플러가 아니고 진짜 머플러를 달아뒀습니다. 양쪽에 2개씩 배기구가 숨어 있고요. 또 저 아래쪽으로 보면 제가 이렇게 보고 나서 놀란 게 뭐냐면, 이 리어 서스펜션의 로어암 알루미늄 덩어리 이만씩 하고요. 꿀단지 에어 서스펜션 이만하고요. 배기 파이프도 요만해요. 2개 앞에서부터 뒤로 이만한 거. 이 차의 씀씀이를 알 수 있는 부분이죠. 트렁크는 당연히 전동이고요. X7의 경우에는 트렁크를 열면 위와 아래가 따로따로 이렇게 열리는 방식이었거든요.
이게 아래로 이렇게 열리면 뭔가 짐을 실을 때 받침대가 여기까지 나오니까 좀 더 편하기도 하고, 걸터 앉더라도 지금 여기 더럽거든요. 여기 못 앉잖아요. 여기 찌찌 묻으니까. 근데 약간 그런 기교까지는 없고 되게 그냥 기본적인 트렁크의 형태를 하고 있지만 크기는 엄청 큽니다. 당연히 차 가격을 보면 예상하실 수 있겠지만 에어 서스펜션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편하게 짐을 싣기 위해서 내릴 수가 있고요. 3열 시트, 2열 시트도 전부 다 뒤에서 전동으로 폴딩 시켜버릴 수 있습니다. 오, 지금 1열 시트가 뒤로 쫙 눕혀져 있던 걸 세운 다음에 2열을 눕히는군요. 자, 운전석도 간단하게 살펴봅시다. 저희가 작년인가 재작년에 샀던 GL2랑 크게 다르지 않아요. 일단 전체적인 레이아웃 다 비슷하고요. 소재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저는 이 GLS를 처음 타고요. GLS, S 돌림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S 클래스 하면 기대하게 되는 그런 고급감을 생각하고 딱 타면 GL2랑 별 차이가 없네? 약간 이런 생각이 먼저 들어요. 이 벤츠가 자랑하는 화려한 그래픽, 12.3인치 모니터 딱 붙여놓은 요거, 그리고 이 4개의 송풍구, 요즘은 동그라미 안 쓰죠. 네모로 바꿨죠. 요런 스티어링 휠 가죽, 그 다음에 요거 나무, 와, 요 나무 느낌 되게 좋아요. 부드럽거든요. 그리고 요런 데는 매끈하고, 요런 데는 또 그 나무의 결을 잘 살려놓아서 이런 데는 또 고급스럽고요. 또 가죽의 바늘땀도 괜찮아요. 조금 의외라면 벤츠가 원래 그 되게 부드러운 가죽을 쓰는데, 얘는 이 대시보드도 그렇고 특히 시트 이런 데 보시면 가죽이 그 결이 상당히 볼드하게 살아있는, 좀 튼튼해 보이는 가죽을 썼습니다.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제가 E클래스를 타면서 좀 안 좋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는데 얘도 똑같아요. 근데 저도 벤츠를 이제 몇 번 타다 보면 이 벤츠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자체가 다른 브랜드랑 좀 다른 구석이 많아가지고 처음에 적응하는 시간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이건 내가 좀 손에 안 익어서 그렇지 타다 보면 오너들은 편하게 쓸 수도 있겠구나 라는 쪽으로 조금은 좋게 시각이 바뀌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좋은 점이 있어요. 일단 음악을 듣다가 내가 다음 곡으로 넘기고 싶은데 운전대 다음 곡 버튼이 없네. 그럴 때는 꼭 요걸 한번 누르시고 다음 곡으로 넘어가야 된다는 거, 이런 건 좀 불편하고요. 그리고 재밌는 구석들도 많아요. 이를테면 여기 보시면 세차 모드가 있어요. 우리 세차 모드를 켜시면, 우리가 세차장을 갈 때 조작해야 되는 부분들 있죠. 그걸 한 방에 해결해 줍니다. 사이드미러 접어주는 거, 이 주차 센서 꺼주는 거, 와이퍼 센서 꺼주는 거, 뒷유리 와이퍼 끄는 거, 열린 창문 닫아주는 기능, 이런 것들을 한 방에 해결해 주는 거죠. 창문 열려 있죠? 이 상태에서 이걸 시작하면 창문 올리죠. 사이드미러 접죠. 뭐 이런 거 나름 재밌는 기능이었었고요. 에너자이징 컴포트로 들어가면 이거 테슬라에도 이런 비슷한 기능이 있거든요. 캠핑 모드로 하면 여기 모닥불 모양 나오고요. 실제로 따뜻한 바람도 나와요, 히터로. 근데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 납니다. 트레이닝은 근육의 긴장을 풀어주며 주의력을 높여줍니다. 근육 이완. 10분 근육 이완 트레이닝을 이용하시는 여러분 환영합니다. 바르게 착석하십시오. 네. 눈은 감지 마십시오. 네. 항상 교통 상황에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네. 아무튼 이런 것도 좀 재밌는 기능이었고요. 여기 글러브 박스 열어보시면 또 향수도 들어있거든요. 요즘 많은 HUD 기능들이 크기를 점점 키워가고 있거든요. 이 HUD가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되다 보니까 BMW가 그걸 처음 쓴 뒤로 이제 많은 브랜드들이 이걸 따라 넣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걸 점점 키워요. 중간에 흑백에서 컬러로 바뀌기도 했고요. 막 키우고 있는데 얘는 극단적으로 키웠어요. 정말 커요. HUD 크기가 거의 계기판 크기랑 비슷해요. 얘도 똑같이 왼쪽, 가운데, 오른쪽 3개의 구역으로 나뉘어져 있고요. 3개의 구역 각각 원하는 기능을 이걸로 조작해가지고 다 바꿀 수 있거든요. 그리고 조금 안 좋은 게 있어요. 이 나무 소재 느낌은 좋은데 열 때 약간 좀 뻑뻑하다 할까? 이거 그냥 이렇게 딱 누르면 스르륵 들어가고 또 한 번 딱 누르면 스르륵 닫히게 하는 그런 방식이 좀 더 고급스럽고 편할 것 같은데. 자, 이번에는 2열. 어떻게 보면 이 GLS의 성격으로 봤을 때 2열의 승차감, 편안함, 운전석 못지 않다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진짜 편하냐 라고 했을 때 장비 면에서는 감동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있을 거 있는 수준, 차값으로 봤을 때 버메스터 스피커 아주 훌륭한 소리 들려주고요. 그리고 2열에도 통풍, 열선 다 있고요. 전동으로 시트 움직이고요. 앞으로 당기면 이 정도, 뒤로 밀면
많이 가네? 요 정도. 지금 주먹 3개가 널널하게 들어가니까 뭐 공간에 있어서는 부족할 게 없고요. 아, 헤드레스트도 전동이다. 그리고 요 필로 이렇게 목을 자 편안하게 싹. 실내등은 전부 LED고요. 팔길 되게 좋다. 되게 길어. 되게 내가 본 이 손잡이 중에 가장 길어요. 근데 GLS면 여기 이런 데도 이렇게 가죽으로 감싸주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까지 너무 과욕인가요? 그렇다면 요 정도의 욕심은 어때요? 지금 얘가 1억 6천이 넘는 차값이라면 이 천장 마감재 이런 직물 말고 알칸타라 써줘도 됐을 걸 같은데. 자, 그리고 아쉬운 거 하나 더 있죠. 2열의 중요성이 운전석 못지않게 높은 차라고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차량막 어디 갔어요? X7은 있던 거 어디 갔냐고요? 렌즈로버도 있고 동급 다 있는데 얘는 이거 어디 갔어요? 아, 하나 더 있다. 단점 얘기하니까 막 보물 터지도 계속 나오네. 여기 1열 시트 등받이에 달려있는 포켓. 보통 이 정도 차급이라면 판때기 달려있는 거 있죠. 고무줄 양쪽에 달려있고 판이 이렇게 벌려지는 그런 타입의 포켓을 달아놨는데, 얘는 한참 아래급에나 쓸 법한 그물망을 달아놨습니다. 이것도 차급에 어울리지 않아요. 중요한 거 빼먹을 뻔했다. 여기 가운데 암레스트 여기 보시면 짜잔, 태블릿 PC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작은 태블릿 PC가 하나 들어있고요. 요 모니터 화면을 보면 저 앞에 달려있는 거랑 메뉴 구성이 거의 비슷해요. 뭐 자동차 운행에 관련된 것만 빠져 있고요. 인포테인먼트에 관련된 건 뒤에서도 전부 다 조절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휴대전화를 이렇게 딱 꼽을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또 여기는 자그마한 수납 공간 하나 있고 무선 충전 패드 하나 있고요. 여기는 되게 멋있다. 여기 앰비언트 라이트도 이렇게 테두리에 싹 들어오고. 자, 보시는 것처럼 3열에 들어오실 때 버튼 하나로 편하게 2열 시트를 접으실 수 있고요. 들어오면 공간이, 자 보세요. 아까 제가 밖에서 디자인 설명 드릴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열에 앉아서도 큰 창문을 통해 밖을 충분히 내다보실 수 있습니다. 아빠 우리 언제 도착해? 아직 멀었어? 이렇게. 자, 이제는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죠. 가는 길이 아주 살짝 오프로드예요. 이럴 때는 테마로 들어가셔가지고 지금 스탠다드 상태로 되어 있는 걸 뿅뿅뿅뿅뿅 옮기셔가지고 어드벤처 테마로 설정을 하시면 지금 계기판 그래픽, 앞쪽 HUD, 그리고 여기 보시면 서스펜션 세팅까지 지금 차가 올라가고 있죠. 지금 플러스 1로 올라가는 상태고요. 자, 오프로드 모드로 세팅이 된 거예요. 하나 남았다. 주행 모드를 오프로드로 바꾸시면 됩니다. 아직도 끝난 게 아니네요. 여기서 한 단계 스텝이 더 남아있어요. 더 험한 데를 간다. 로우 레인지로 놓으시면 정말 저속 기어를 통해서 토크를 최대한 살리고 낮은 속도로 꾸역꾸역 넘어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수 있겠죠. 이제는 빠뜨린 게 없을 거예요. 근데 확실히 에어 서스펜션이 달려있는 차가 이렇게 험한 길을 왔을 때도 진가를 발휘해요. 에어 서스펜션이 없는 차도 물론 승차감 좋은 차들 얼마든지 있습니다만, 있는 차들은 이런 그 잔진동 거르고 둥실둥실 가는 느낌이 있거든요. 이렇게 돼 있는 것처럼 그 요철의 모서리를 다 깎아서 전해주니까 둥실둥실 두둥실 떠가는 느낌이죠. 여기 말씀드린 김에 이 테마를 좀 더 살펴보면 어드벤처 있고 트립 있고 익스피리언스 있고 효율성 있고 라운지 있고 스탠다드 있고, 요 모드를 통해서 차의 설정을 한 방에 바꿀 수 있거든요. 근데 저는 오프로드로 올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진짜 오프로드를 하드코어로 즐기실 거면 이렇게 큰 차로 오면 안 됩니다. 뭐 어디 바위 찍힐까 되게 부담스럽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비싼 차로 오셔도 안 돼요. 되게 조그만하고 좀 싼 부담 없는 차로 오시는 게 좀 더 마음 편히 오프로드를 즐기실 수 있겠더라고요. 확실히 이 비싼 SUV들이 오프로드도 잘 가고 온로드도 잘 가고 편의 장비 다 있고 넓고 하차감도 좋고 많은 돈을 줄 만큼 많은 것을 운전자한테 주죠.
네, 오늘 메르세데스 벤츠 GLS 580 포매틱을 타봤습니다. GLS S자 돌림 모델이잖아요. 근데 S클래스에서 기대했던 고급감을 생각한다면 조금은 못 미칠 수도 있는데 S클래스보다 훨씬 더 풍부한 넓은 공간으로 그 부족함을 메꾼다면 뭐 충분히 매력적인 차라는 생각이 들어요. 1억 6천, 7천 뭐 그 정도인데 혹시 차값이나 유지비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얼마 전에 출시된 이 GLS 580보다 한 2,000, 2,500 그 정도 저렴한 GLS 400D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혹은 이 GLS 580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초럭셔리 대형 SUV를 찾으신다, 이런 분들은 메르세데스 마이바흐 GLS 600을 사시면 됩니다. 대신 걔는 얘보다 약 9천만원 정도가 더 비싸요. 이 GLS 600의 값을 생각하니까 갑자기 GLS 580이 되게 저렴하게 느껴지는데요.